먼저 준비위원장이신 박규현 교수님께서 기획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이 시대의 윤인군과 우리 부산대 근학정신 캠퍼스를 열면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부산대학의 설립 때부터 오늘날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귀빈 여러분, 김기섭 총장님과 교직원,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윤인구 총장 기념 부산대 근학 정신 회복을 위하여 행사를 준비하면서 부산대학교의 오늘의 위상을 성찰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모아진 의견을 꾸준히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짐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윤인구 총장님이란 어떤 분인지를 조명하고 윤인구 총장의 부산대학교의 건립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은 다름이 아닌 부산대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고 그 중에서도 교수들의 목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중용 20장에 공자님께서 노나라의 젊은 황제 애공에 나를 다스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군주는 한대의 뜻을 받들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이를 실천하셨던 표상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대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들의 노력이 우선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신망을 안겨주는 교육 풍토는 사라져야 합니다. 참된 스승의 길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좋은 학생들을 요구하는 대학사회가 건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수들에게 교육자의 자세가 정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참된 스승이 없는 공동체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꾸겠습니까? 윤인구 총장님이 부산대학교를 국립대학으로 만드실 때 하신 모든 일들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새로운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은사가 있으므로 저희 오늘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의미, 교육의 의미, 삶의 의미를 솔선해서 보여주신 은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곳이 바로 이 부산대학교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저희들의 스승은 그들의 삶은 소박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면 결구하셨고 어려울 때 찾아뵈면 허무함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자리를 탐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분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로가 아니라 행위로서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전공하신 일에 철두철미하면서도 사람을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많은 이들이 스승으로 존경하였습니다. 부산대학은 이런 스승이 있는 공동체로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에는 존경받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부산대학교를 설립하신 윤인구 총장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대학 어디를 둘러봐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살펴보십시다. 있어도 무심히 지나치지는 않았는지요. 역사가 없는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1981년 은사이신 문항규 교수님께서 와병 중이셨던 윤인구 총장님을 병문안하실 때 같이 찾아뵈온 일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의 장애가 있으셔서 하시는 말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 7월 3일에서 8월 29일까지 부산 근대역사관에 있었던 윤인구 총장님의 부친이신 청운 윤상홍의 특별기획전에서 윤 총장님이 세계적인 인물로 된 바탕에는 아버지의 그늘이 컸다 하는 것을 알고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기를 바랬지만 아쉽게도 부산대학 교직원들은 참여하신 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를 모르고 내일을 꿈꾼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산대학교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지 이 행사를 통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공동체에 신명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깊이 생각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박규현 교수님은 건학정신회복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신데요. 건학정신회복준비위원회는 올해 9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 이전에 사실상 몇 년간의 뜻있는 교수님들의 모임을 통해서 뜻이 사실은 모아졌었습니다. 2012년 작년에 그 교수님들이 윤인구 우리 초대 총장님 탄생 110주년이 바로 올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대학 정신, 우리 대학의 정체성 회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뭔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학정신회복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발표를 들으시겠지만 우리 윤인구 총장님의 생애와 그의 교육 사상을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건학 이념을 바로 세우는 그런 자리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이병훈 교수 회장님께서 초대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자리가 있기까지는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몇 뜻 있는 분들이 이것을 발의를 했고 저는 뒤에서 조금 후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오늘 한 것 중에 하나가 외기 시대의 윤인구이라는 제목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택이 돼서 저희 공로가 이것은 아마 인정될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 윤인구 초대 총장님의 탄신 110주년을 맞이하여 교수회와 본부가 공동으로 부산대학의 건학정신 회복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오늘의 부산대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을 부산대학교 설립 당시 선구자들이 건학정신으로 극복하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인재유출과 재정 부족으로 70년대의 화려한 대학 위상과는 달리 국내 20위권 대학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교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 현재 부산대학의 재정은 서울의 주요 대학 재정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년의 부산 지역 인재 유출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부산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1년에 10,000명씩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임 총장 때 무리하게 벌인 BTO 사업과 캠퍼스 정책은 우리 대학을 재정적으로 더 멍들게 하였고 캠퍼스의 난개발은 학교의 상징인 교문까지 시장바닥처럼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통합정책으로 4개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우리 대학은 기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4개의 캠퍼스에 흩어진 구성원들이 대학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장전동 캠퍼스는 난개발되어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과밀한데 밀양 캠퍼스는 통합 당시의 발전 계획과는 달리 점점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산 캠퍼스의 활용도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립대학의 부지 대금을 국가의 지원 없이 발전 기금과 기승회계로 충당하려니 대학 재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부산대학의 구성원들은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 모두 함께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원동력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악랄한 약탈식 연봉제로 교수들을 압박하니 교수들은 공동체 의식과 국립보다는 더욱더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대학과 국립대학의 위기에 최초의 밀립대학이자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설립 정신과 건학 정신을 되새겨봄으로써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학 발전의 지혜를 배우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대로 오늘 이 시대에 왜 윤인규인가라는 주제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표를 해주시는 세 분과 토론자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러한 발표를 계기로 최초의 밀립대학으로서 부산대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려 우리 구성원들은 부산 시민들에게 봉사의 자세를, 시민들은 부산대학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재정 부족과 인재 유출로 고사직전에 빠진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오늘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은 교육부 지역대학 육성 과정에서도 좋은 제안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역 언론과 지역 산업계에서도 부산 시민의 대학이고 국립대학인 부산대학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의 국립대학이 발전하지 못하면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발전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사 준비로 수고를 많이 한 준비위원들과 본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기석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교수회장님 항상 이렇게 너무 좀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아마 잘 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부산대 건학정신 회복을 위하여 이런 모임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교수님들 학교를 걱정하는 교수님들 스스로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 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학교 사정이 어렵기도 하고 많은 그런 또 헤쳐나가야 될 난관은 많습니다만은 그런 이런 희망들이 모이면 분명히 저는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박규현 교수님을 비롯한 준비위원회 측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의 모임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였고 거기서 나온 윤인구 총장님을 생각하는 연극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더욱더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개교기념일에는 좀 더 큰 행사로서 우리가 과거에 저희들 대학을 도와주었던 그런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치 속에 우리 부산대학교의 건학정신 회복을 위한 윤인구 선생님 탄생 1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셔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수고를 해주신 우리 박규현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정말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김재호 교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자기 희생을 하면서 기획에서부터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이병훈 우리 교수회 회장님도 정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만큼 교수회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이용흥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앞으로 우리 부산대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력이나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왜 이 시대에 유닝구인가 라는 그런 화두로 초대 총장님의 삶과 사상 그리고 근학정신, 캠퍼스 비전 등 주요 발표를 해주실 여러분들, 특히 김유신 교수님, 김재호 교수님, 그 다음에 이용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조 발언과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인구 초대 총장님은 부산대학교에 오늘 있게 한 장본인이십니다. 윤인구 초대 총장님은 존경받는 교육자이자 행정가이며 또한 종교인으로서 교육사업에 남다른 해안과 열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셨습니다. 대학은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하시며 각고의 노력 끝에 부산대학교 설립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도 위대한 꿈을 가지고 대학을 창립한 초대 총장님의 근학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청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원대한 꿈을 이어받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들 부산대학교는 정말 빛나는 역사와 전통의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 우리의 꿈이여라라는 기치로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PNU 비전 2030을 마련한 바가 있고,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의 글로벌화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정말 앞으로 글로벌 명문 대학을 향한 초석을 닫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윤인구 초대 총장님의 근학 정신을 정말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부산대학교의 새로운 미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윤인구 초대 총장 탄생 110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우리 부산대학교는 더 큰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승에 기원하면서 정말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이 앞으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올 이런 그 바람과 모임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개성이 되어서 한 단계 더욱더 좋은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말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 나오는 이런 힘이라고 봅니다. 정말 학교를 걱정하는 모든 교수님들이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런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부산대학교는 결코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힘을 더욱더 모아서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고 또 그 다음에 더 나아져서 정말 저희들 대학이 세계 속의 명문 대학이 되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힘을 모두 합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용흠 동문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용흠 동문회장님께서는 건축과 68학번이시고요. 지금 현재 1심 설계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11월이 시작되는 오늘 모교의 근학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된 것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윤인구 초대 총장님의 탄생
110주년인 동시에 현 캠퍼스 부지를 확보한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곳 부산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립대학을 탄생시킨 윤인구 초대 총장의 숭고한 생애와 건학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그동안의 활동의 결과로 오늘 이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부산대 건학정신 컨퍼런스는 우리 20만 효원동문들은 물론 모교와 부산 지역사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묻혀있던 윤인구 초대 총장님의 헌신적인 애국의 정신과 생애를 찾아서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준비위원장을 맡아 불철주야 노력하신 박규현 교수님, 7년 전부터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은인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도맡아 주신 김재호 교수님, 그리고 여러 준비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부산대학 총동문회장을 맡아서 모교 출신이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데서 진리자유봉사라는 건학정신이 나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진리자유봉사의 건학정신을 회복하려는 교수님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신 김기석 총장님, 그리고 대학본부 이병훈 교수회장님과 교수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에 뜻을 같이 해주신 원로 동문 선배님들께서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윤인구 총장님의 삶과 사상을 발표해 주실 김유신 교수님, 윤 총장님을 중심으로 한 부산대학교 건학정신을 발표하실 이용재 교수님, 윤 총장님과 당신의 캠퍼스 비전을 소상히 밝혀주실 김재호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아 왜 이 시대의 윤인구인가를 진단해 주실 김진영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 주실 안홍배 교육부총장님과 박진수 부산일본 원솔 주관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 덕분에 오늘 행사가 더 빛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효원가족 여러분, 우리가 개교 67주년을 맞은 지금의 시점에서 이런 노력을 전개하는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상업화, 세속화 물결 속에서 경쟁지상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학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교 역시 이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기 때문에 건학정신 회복운동이 신선한 화두를 던져주면 물론 제2의 건학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교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숭고한 건학 이념이 있는 대학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의 혼돈 상황에서 벗어나 교육 입국의 원대한 꿈을 꾸며 척박한 토양에서 범국가적, 범민족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부산대학교이지 않습니까? 특히 시민들이 힘을 모아 설립의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밀립대학이자 종합국립대학입니다. 그러나 아쉽고 안타깝게도 부산대학교 역시 신자유주의적 파고를 넘지 못하고 건학정신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건학정신을 계승한
대학 정신의 회복도 우리 대학이 가장 앞서서 구현하여 또 한 번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가족 여러분, 윤인구 총장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윤인구 총장님은 꿈조차 꾸기 어렵던 척박한 시대에 민족의 장래를 위해 교육을 통해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온 생애를 다해 그것을 실천했던 분입니다. 윤 총장님은 당시 문교 장관직도 마다하고 헌신을 다해 부산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아낌없이 국가에 헌납한 박사님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부산대학의 전통과 역사의 뿌리를 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인구 초대 총장의 생애와 사상, 특히 그의 대학 창립 정신을 살펴봄으로써 부산대학의 건학 정신을 회복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하시는 교수님들도 이 기회를 통해 소명으로서 교육 정신을 새롭게 하여 부산대학이 세계 속에서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하였으면 합니다. 오늘을 전환점으로 삼아 사랑하는 우리 모교가 건학 정신을 되살려 세계로 웅비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20만 회원 동문들도 적극 동참하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내용이 발표되고 열띤 토론을 거쳐 부산대학의 정신이 바로 설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문회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과 68학번이신데 지금까지 우리 그 교훈, 진리, 자유, 봉사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최근에 아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대학 정신에 대해서 잊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발표에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발표로 왜 이 시대의 윤인구인가, 윤인구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김유신 교수님, 공과대학 교수시지만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우리 대학의 기인이시죠. 김유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제가 이 글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저는 우리 대학에 대해서 무한한 긍지를 느끼면서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기석 총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은 김재호 교수께서 몇 년 전에 우리 윤인구 총장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보고 많은 감동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 김유신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윤인구의 삶과 그의 사상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보강하셔서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김유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저는 파워포인트가 좀 서툴러서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총장님께서 전공이 그 역사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윤인구
전 총장님의 생애와 사상이라니까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처음은 하고 난 뒤에 아주 제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솔제니친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글을 썼는데, 소설을 썼는데 여기 수백 페이지가 됩니다. 하루가 수백 페이지가 되는가 하면 수십 년의 상황을 20분에 또 다 해야 됩니다. 참 이해가 큰 일이 됩니다. 그리고 저 결국 제가 다 좀 외운 대로 하겠는데, 윤인구 총장님은 우리 회장님이 왜 이 시대의 윤인구인가, 이 제목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이 또 이제 이 글을 쓰는 데 인스파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우리 대학에 앞에 보면 거대 우리의 꿈이여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으나, 아니면 다른 뜻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윤인구 총장님의 그 사상과 또 하신 일과 너무나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윤인구 총장님이 보여주신 참 척박한 토양에서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장님의 업적을 제가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연세대학에서 초대 총장 백낙준 하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부산대학에서 초대 총장 윤인구 들어봤는데 쫓겨났다지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분의 업적을 살펴보면은 해방되고 난 뒤에 부산 교육의 토대를 이분이 놓았습니다. 제가 경남고등학교 동시국민학교 나오면서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대구에 비하면, 대구는 대구 의전이 있었고 대구 농업학교가 있었고 이래서 대학이 있었어요. 부산은 없습니다. 수대는 하나 있었지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또 광주 의전이 있었어요. 대학을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진주농업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진주농고 출신이 우리 대학 교수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뛰어난 분이었구나. 일본 북해도 대학을 모방을 해서 만드는 한국의 세계 농업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수원농업학교는 서울농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백낙준 전시문교 장관이 대학은 다 서울에 있다. 연희전문은 연희대학이 되고 이화전문은 이화대학이 되고 보성전문은 고려대학이 되었어요. 다 서울에 있는데 지주의 아들이 아니면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 도에 다 대학을 하나 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무슨 돈으로 세웁니까? 해방 후 4, 5년이 지났지만은 대학 건물 하나 이렇게 못 세워준 대학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 실정인데 어떻게 세웁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대학, 학교가 있는 데서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윤인구 총장님께서 1946년도에 우리 대학을 세우겠다고 하지 않으셨으면은 이 부산대학은 역사의 과정이 됩니다만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주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남대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상당한 윤인구 총장님 하신 일은 우리 부산대학의 발전 정도가 아니라 우리 부산대학이 부산에 있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존리의 문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적 중에 하나가 서울의 조선신학교를 창립했습니다. 서울 조선신학교가 한국의 한국신학대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신학대학을 찾아보면 윤인구 총장에 대한, 윤인구 교장선생에 대한 기록은 몇 줄밖에 없습니다. 연세대학에서도 신촌 시대를 여는 사람이 윤인구 총장입니다. 연세대학은 연희대학, 연희전문이 연희대학, 그 다음에 세브란스 의전이 세브란스 대학, 의대, 의과대학 두 개가 합쳐서 연세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병원은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서울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촌으로 옮겨서 신촌 시대를 열어서 얼마나 연세대학이 발전했습니까? 그 토대를 누가 놓았느냐? 윤인구 총장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에서는 윤인구 총장, 제가 이것 때문에 연세대학 80년사, 연세대학 100년사를 좀 봤어요. 윤인구 총장에 대한 기록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한국신학대학에서도 윤인구 총장에 대한 기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잘 기억 못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대구에 있는 것 배 이상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나? 교육도시가 아닌 여기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윤인구 총장님이 그 짧은 시간에 교사를 임명하고 지프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강습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학교 때 제대로 교사 선생님께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고등학교로 가고 부산고등학교로 가고 이 고등학교로 간 사람들이 기초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도 이분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또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 중에 하나는 좀 역사 사실 분이 보면 말이 깔끔하지 못하고 말이 많습니다. 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윤인구 총장님과 가까웠던 분들과 조금이나마 인터뷰를 해서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인구 총장님이 부산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아닙니까? 나는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다. 1954년도에 국립대학 총장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글 사건을 해서 김범민 문교부 장관이 사퇴하고 윤인구 총장님을 문교부 장관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윤인구 총장님은 병을 칭찬하고 안 갔어요. 안 가도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서울 가서 나는 못한다. 나는 정치도 싫고 관료도 싫고 나는 명예도 싫고 업적도 싫다. 오로지 하나 이 부산대학 하나를 나는 완성하는 일이 내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울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산대 창립할 때 든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사람을 모았습니다. 특히 효당스님 최범술 씨라고 되어 있어서 이분이 누군가 찾다가 우리 조직위원장님께서 이제 좀 보내주셔가 하는데 이분은 아주 훌륭한 스님이었습니다. 부산대학이 뭐 기독교인들이 저거 뭐 한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반을 냈습니다. 이분은 해인사 주지였고 6.25 사변 때 어제 들었습니다만은 어제 청소하신 분 들었을 겁니다. 나를 태워라. 당신들이 집권하면 이 해인사는 세계적으로 명유산이 된다. 나를 태워라. 이런 뛰어나신 분이고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늘 우리 윤 총장님을 알았습니다. 윤 총장님이 돈을 모으는 방식은 이제는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술 먹고 내 돈 줄게, 니 도와주고 내가 건물지 주면 나 뭐 리베이트 줄게. 이렇게 술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대학 총장은 어떤 사람이며 대학 교수는 어떤 사람이다. 대학 교육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든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윤인구 총장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지태 씨처럼 정수장학회라고 있었죠. 윤인구 총장님이 그분한테 얼마나 많은 수고를 당한지 아십니까? 경선방지에 뭐 적산 물자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그걸 윤 총장님 도와주어서 그래 밖에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해서 조건이 그러면 내가 부산대학 상대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님이 가서 하도 전화를 하니까 안 되니까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뭐라는 줄 압니까?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이 거물이처럼 너무 사업체 앞에서 서서 돈 몇 푼 받으려고 무슨 그런 게 총장이야. 이런 식의 뭐 정확한 걸 저도 들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의 언어를 사용하여 윤인구 총장은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 수고를 받고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9.1 장학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장학금 주겠다. 윤 총장님 뭐라고 하십니까? 9.1 장학회 장학금은 부산대학 받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윤인구 총장님이 고생하고 헌신하고 했지만 그 밑에 많은 수고도 있었고 또 많은 영예의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윤인구 총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이 한번 살펴보면 윤인구 총장님이 그 집안은 할아버지 윤홍석 씨는 만선제를 양산을 내렸어요. 교육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윤상은 근대자본주의가의 정신으로 농업경영가, 은행경영가, 또 행정관료, 행정가 이런 것들로 해서 한국의 산업에 아주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났을 때 윤 총장님은 물론 그때 동래공고 2학년이라서
한 플랫 들고 막 던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님은 서울로 도망을 가고 나중에 이따 서울로 가시고 그때 윤 총장님의 당수건 3.1운동 하다가 체포돼서 옥사했습니다. 고문으로. 그 다음에 사촌 윤현진 씨는 거기로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초대 재무장관이 됩니다. 그러나 상해에서 31살에 병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경찰이 자동적으로 윤상은 씨, 윤 총장님 아버지 윤상은 씨를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상은 씨는 국가은행을 하다가 즉시 일본 개여당으로 갑니다. 그때 우리 윤 총장님도 다 데리고 어디 갔습니다. 그래서 윤상은 씨는 개여대학을 나가고 우리 윤인구는 제가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윤인구는 하겠습니다. 윤인구는 명치학원 중력학부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공부를 해서 명치학원의 그 학교의 풍경, 건물들, 그리고 알다시피 명치학원에서 라이샤워 알죠? 주일대사를 한 라이샤워, 일본 사람한테 일본은 얼체기적을 생각 못한다 해서 일본을 공격을 했습니다. 80년대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한테서 칸터, 그 다음에 플라톤 이런 걸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서 문학을 다 배웠습니다. 롱펠로우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에 우치무라 간조 그 예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한국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했던 많은 인물들을 사귀었습니다. 유업금 전시 문교장관, 미분정 시대 문교부장 하신 분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부산대학 건립하는 다 도와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 배경 아래 또 박기종 씨라고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느냐? 민족 자본을 가지고 열강의 자본과 일본의 자본과 경쟁을 해서 철도 사업에 투신하는 철도 회사를 1898년에 처음 세웠습니다. 자, 이분의 생각이 뭐였느냐? 경의선, 경부선, 경원선은 일본이 한다. 좋다. 그렇다면 나머지 지방의 지선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이 줄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일본도 자본주의 사회의 법치인 국가니까 룰이 있습니다. 불납 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가를 넣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대주주를 다른 사람을 만들려고 주식을 확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써서 이 사람을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나 그러나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 참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장한 것이 철도는 민족 자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상적 배경, 이러한 성장 배경 안에서 또 이렇게 일본에서 공부하는 걸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미국 프린스턴으로 갑니다. 프린스턴을 갔을 때 다행히 명치학원 신학사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프린스턴에 석사를 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장군 김재준 씨, 송창근 씨, 이 사람들이 프린스턴에 있습니다. 있었다가 유닝구가 갈 때는 이 두 분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재준은 웨스턴 신학교로 가고 이분은 거기서 김성락 씨라는 분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 프린스턴 신학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대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종소리, 울리는 그 종소리, 저도 유시고 거기 다닐 때 다 들리는 그 종소리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닝구 총장님이 그 당시 심정이 어땠을까를 저도 아주 잘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다니면서 뭐를 배웠겠느냐? 학생에게 호연지기를 키워주려면 캠퍼스는 아름다워야 된다. 캠퍼스는 벽면을 내다보는 것처럼 짓지 않으면 학생의 호연지기가 생기지 않는다. 9월산에 올라가서 금정산을 바라보면서 뭐를 보는 것입니까? 금정산의 그 위세에 눌리지 않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은 것이 인문관입니다. 9월산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윤순자는 자기 집도 학교를 짓는 돈을 자기 총장 공간을 짓는데 아까워서 총장 공간을 짓지 않고 자기가 개인이 설계해가지고 개인 돈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학장들 회의를 할 수 있는 방을 조금 넓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 몰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몰아가는지 아십니까? 유닝구가 돈 그다가 학교 짓는다 해놓고 매일 술집에 가더라. 그럼 술집에 가니까 유닝구 아닙니까?
이러면 들어갔는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텐트 촌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텐트에 왜 잤느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때 자재가 많아가 그 사람이 안 지키면 훔쳐간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교가 있는 이 땅이 일본 시대 때는 나무가 울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총장님이 이 건물을 지으려 할 때는 어쨌느냐? 나무 다 베고 나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시절 아닙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돌멩이 많은데 위드감 장군이 25만 불을 기증하려 했습니다. 25만 달러는 지금 하면 많은 지금의 우리 국민 소득 100달러에 25만 불, 지금 2만 달러에 얼마 하면 뭡니까? 2억 5천만 달러,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국민 소득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엔 군수기지 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딱 됐죠. 그래서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했느냐? 조사가 나왔어요. 이 돌멩이 많은 땅에 부지가 없으면 돈을 안 줍니다. 이 돌멩이 많은 땅에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 대학을 짓겠느냐? 나는 프린스턴 출신이다. 프린스턴 대학을 뭐로 지었습니까? 돌로 지었다. 그 돌을 가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아, 그렇죠. 우리는 돌이 여기 있다. 대학 짓기에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하니까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하고 25만 원을 딱 쉽게 받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윤영구 총장님 이런 모습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모습이 가능할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윤영구 총장님이 연세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연세대학 총장 취임하실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연세의 상징인 열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학 총장님 아무리 총장님 열쇠를 받았을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는 총장의 권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요. 그 총장 열쇠는 진리의 문을 열지만 우리 학생들의 닫히고 어둡고 척박한 데 눌려있는 학생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총장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는 무엇이냐? 붕골세신 연세만을 위하여 섬기는 권한이요. 가감한 행사가 있다면 가감하게 그 몸을 던져서 여러분과 같이 살고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감한 행사인 줄 압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맡으면 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삶을 제가 에리 프롬의 용어를 빌리면 에리 프롬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존재지향적인 삶,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삶. 지금 다 소유입니다. 어떻게 성취해라. 대학 가서 공부 잘해서 취직 잘해라. 스펙 잘만 다 성취입니다. 그러나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면서도 존재 취직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너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디트리트 보내고 그 논문 액트 운트 자유 존재 변화를 이렇게 해요. 그걸 우리 대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취임사에서 보이는 창립 정신 몇 가지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 우리의 교육 목표 정립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우리 윤영구 선생님께서 에든버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920년 당시 에든버리에서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프린스턴 에든버리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공 김재준 선생이 조선신학교에서 한국신학대학을 창립하고 한국기독교정부를 창립합니다. 그런데 이 장공전집에 의하면은 윤인구를 잃어버린 윤인구가 왜 잊혀졌는가 이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윤인구는 프린스턴에서 청강생으로 있다가 호주에서 유학하고 에든버리에서 청강생으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인구는 장군 김재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김재준은 학교 설립자에 돈을 많이 기금을 낸 김필묵이라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필헌입니다. 필연적으로 헌금한다는 그래서 이분이 막대한 돈을 그다음에 30만 원에 되는 돈을 조선신학교회를 냈습니다. 6개월 교사가 다 돌아가셨는데 김필헌의 아들과 친한 친구라서 학교에서 서무를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수도 하면서 서무를 맡았어요.
윤인구 총장님 교육하고 자기가 그 조직신학과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조직신학은 신학의 꽃입니다. 그걸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신학대학에서는 3년을 교장해서 감옥사 가서 김조준 감옥사 갔습니다. 윤인구가 책임지고 감옥사 가서 50일 동안에 온갖 고초를 당해서 신경증이 알았다고 책에 나올 텐데 그 신경증 가족한테 물으니까 그때 몸에 마비가 오고 그때 아팠답니다. 그 병이 계속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사에서 나와가 왜? 평양의 조선신학교를 인정해주겠다. 그래 최필경 교수를 교장으로 모실 때 최필경 씨가 윤인구 보고 올라오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윤인구가 갔으면은 교회사를 바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럼 조선신학 경생에서 세워주겠습니까? 2차 대전을 하려면 예비검속을 해서 고난을 고초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윤인구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인구는 외지인이고 영남신학자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지방적 프레임을 바라봅니다. 외지인이고 영남에서 왔는데 그건 평양과 경성에 있는 사람이다. 윤인구는 다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학이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학이 있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윤인구 선생님이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났느냐? 저도 이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축제를 했기 때문에 윤인구 쫓아내야 된다.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돌멩이를 들고 집으로 습격을 했습니다. 그때 인솔한 교수가 있어요. 법대의 모 교수입니다. 학생들은 법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알겠죠? 우리 누구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윤 총장님이 떠날 수밖에 되겠습니다. 학생 도매전도 많은데 그 창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창피해서 우리가 무슨 창피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죠. 왜? 떠나야 다음 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대 총장이 문홍주 씨가 되고 이제 정일천 씨하고 문홍주 씨하고 경쟁이 붙어서 문홍주 총장이 두 편 만화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 읽어보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윤인구 정신을 없애는 것이 그 다음 후임 총장의 할 일입니다. 없어졌죠? 우리 교수들 푸른 숲 뒤에 너르선 석조전 하늘이 축복하고 희망도 창창하다. 교가 3들이 딱 있어요. 이 도대체 이 3들이 석조전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 있느냐? 하니까 공대 뒤에 다 석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살아계신 분들한테 아직 이런 가까운 분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석조전을 계속 키워서 런던 시계탑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등대라 했으면 또 등대라 썼는데 또 어떤 시계탑을 했는데 시계탑을 만들어서 서면에서만 보면 다 보이게 그리고 이때는 거의 이제 석조도 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프린스턴과 에든버러 다 석조도 만들죠.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도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은 청년정신이 뭐냐면 우리 부산대학은 베를린 대학과 같다. 외적이 침공했을 때야 국토를 지켜라. 민족을 수호해라. 그 피테가 독일 국민에 고함하면서 대독일을 만들기 위해 기초가 된 것이 베를린 대학 아닙니까? 부산대학은 그렇다. 그 다음에 영남이라는 곳에서 우리 웅도가 돼야 된다. 웅진이 도시가 돼야 된다. 여기에 이태기가 나고 여기에 우리가 학문의 도시다. 이 학문을 부산에서 일으켜야 된다. 이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 물질이 없는데 기술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교양학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냐?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윤인구 총장에서는 교육은 종교에 맞닿습니다. 뭐? 인격의 변화다.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이 윤 총장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양학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창립정신입니다. 세 번째 창립정신은 진리를 억제하는 여러 장벽을 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열고 강민을 우리 가족에게 던지라. 그리고 장벽을 헐어서 신선한 공기를 그들에게 마시고 신선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정신을 한 것이 창립정신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 목표는 어떻게 되겠냐? 이번에 이제 교육 목표를 제일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가 뭐냐? 아무리 교과부가 눌리고 해도 우리는 인간의 변화를 위한 교육을 인간의 변화를 위한 기초로 놔야 된다. 그 위에 기술적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대 전통과 정신교육, 교양학부 강화, 기초교육 강화, 근학정신교육 강화 이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둘째는 부산대학의 사명의 자각입니다. 다시 우리도 영남에 옮기려서
베를린 대학이 한 것처럼 우리 여기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야 될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된다 하는 우리의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우리 대학이 할 일은 이런 사창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창립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목 음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윤 총장님이 말했다시피 일본이 다 나오고 난 뒤에 그 교사를 베풀고 고생하면서 그때 중요했던 게 뭐냐? 일본의 잔재를 없애는 것입니다. 교사는 한국 사람을 채웠지만 정신은 일본 정신이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라이프니츠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프니츠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에게 교육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교육을 달라. 그러면 1세기 이내에 불합화인의 성격을 변화시키리라. 이렇게 라이프니츠 그림을 했습니다. 그 지뢰 때 만드는 알키메데스가 했죠. 나에게 지뢰 포인트를 달라. 지구를 움직이겠습니다. 움직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유닝글은 뭐냐? 라이프니츠의 교육 만능 사상은 분자생물학을 갖다 내보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교육자는 교육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의 토대 위에 있어야 된다. 교육 만능주의는 안 되나? 그러나 교육이 주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발자가 그랬습니까? 위대한 인류는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윤생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 즉 교육의 능력의 유무에 가는 해답을 구하지 말자. 오히려 교육자로서의 원동력이 되어줄 어떤 문제라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위해 행위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대학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왜 이 시대의 유닝구인가? 유닝구의 삶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유진 교수님께서 참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가지신 자료집에 본문을 자세히 좀 읽어보실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김유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인구 총장님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메이지 학원, 그 다음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 당대 최고 레벨의 대학에서 수학하신 최고의 엘리트 학벌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권력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 지역에 많은 인재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일제시대에 농업학교나 신학대학 이런 것들을 설립하시고요. 해방 이후에 군정의 한국과장을 지내시면서 아까 김유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경남 지방의 초중등 교육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황무지에 부산대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윤인구 총장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참으로 하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인구 총장님은 많은 오해를 받으셨고 또 망각의 늪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 윤인구의 삶에 대해서 참으로 부당한 대우를 해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학이 윤인구를 다시 역사의 망각에서 살려내고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시작으로 다시 자리매김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용재 교수님, 문헌정보학과 이용재 교수님께서 부산대학의 권학정신, 윤인구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날에 이렇게 엄청난 주제를 평교수로서 맡게 돼가지고 부담 100배, 10,000배 있습니다. 오늘 저 앞서서
김유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정말 탁월한 스토리텔러이시지 않나 또다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과학 철학하시고 모든 학문을 아우르시는 한국이 낳은 대단한 학자신데 윤인구 총장님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한 20분을 지킬 수 있도록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 가능한 한 하겠습니다. 오늘 총장님 또 교수회장님 또 동문회장님 마음 많이 내주시고 깊은 축하해 주셔서 더욱 힘이 납니다. 저희가 맡은 주제는 부산대학교 근학정신입니다. 윤인구 총장을 중심으로 저는 평교수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부산대에 대한 자부심이 나름대로 많은 편인데요. 제가 이 지방의 동네 토박이기도 하고 한 6대째 이렇게 토박이기도 하고 연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실에 처박혀가지고 열심히 살아왔고 정교수까지 했는데 뭔가 좀 허무한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제자들과의 인간적인 만남. 우리 교수들의 소명은 제자들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점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요즘 들어 더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수회장님과 우리 교수회가 서울 가서 데모했습니다. 전국의 국립대 교수님들 모여가지고 정부 청사 옆에 가가지고 으쌰으쌰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나서는 걸까요? 그때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국립대학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세계 어느 대학에도 없는 국립대 누적 연봉제를 즉각 폐지하라. 창의적 연구 가로막는 상호약탈식 연봉제를 즉각 폐지하라. 상호약탈식이랍니다. 교수님들 서로가 논문 많이 쓴 사람이 적게 쓰거나 안 쓰신 분 그걸 뺏어가는 그런 교수를 매우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일을 우리 교육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 황폐화시키는 국립대 연봉제를 즉각 폐지하라. 제가 굵은 글씨로 넣었습니다. 저희 투쟁에서 제가 저희 사회대 정교수님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사회대는 끝까지 지금 다 거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학 교육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다 세계적인 인물들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부산대학에서 엄청나게 봉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주 쪼잔하게 이렇게 만드는 동안 교육도 연구도 연구지만 제자들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임무를 우리가 자꾸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더 강조를 했고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총장 선출제를 행정관료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외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들을 상호 약탈식으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강제로 올려놓고 있고요. 우리 대학의 학문 공공체험을 가지고 상호 존경하는 학문 정신이 실종하고 교수 사이에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것이 교수의 본연의 사명인데 교육부는 현재 이것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프린스턴 대학을 최근에 한 3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당연히 우리 부산대학처럼 연구 중심, 세계적인 명문대학이니까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학부 중심 대학이었습니다. 학부 중심 대학. 요즘 하버드를 능가해서 프린스턴이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을 잘 키우는 대학입니다. 프린스턴의 정신은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 학생이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가 되고 봉사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바로 프린스턴의 정신이었습니다. 윤인구 총장님이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PNU의 꿈. 지금 우리 꿈은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우리 그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열심히 PNU의 꿈을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더 찾아야 될까요? 저는 그 꿈의 처음은 시원을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그 앞에 그 김유신 교수님께서 윤인구 총장님의 삶을 잘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뭐 정말 보람만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없고 힘들고 불가능하고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분은 다 그걸 뚫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모든 걸 하셨죠. 사실은 우리 부산대학뿐만 아니라 이 부산 또 우리 한국 전체가 기억해야 될 그런 분입니다. 2개의 국립대학을 짓고 2개의 신학교를 짓고 2개의 교회를 지었고 한국 연세대 총장까지 해서 한국 교육과 종교에서는 다 따가놓은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분을 지금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해방이 오기 전에 해방을 간절히 갈구했습니다. 뭐 이렇게 3.1 운동도 했었고 고문도 당했었고 그 농업학교 하시다가 교육을 세계 최고로 받았었죠. 근데 그걸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벌목일을 했습니다. 벌목일. 그래서 같이 일군들하고 산에 들어가서 벌목일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쓴 시가 이 시였습니다. 홀로 피고 떨어진 이름 없는 들꽃 한 송이, 알림도 없는 그 향기, 상갈 눈치것만 향기조차 없을까 나의 한평생. 너무 이제 괴로워, 이제 참담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구나. 해방이 1년 뒤에 오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끝나는 거였어요. 그 윤학자 막내 여동생에게 그 괴로운 심정, 밑바닥의 심정을 편지로 쓰시했던 시입니다. 윤인구한테 맡겨진 것은 윤인구 총장이 원래 이제 목사였죠.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교 총장이 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대학교를 우리 부산에서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윤인구한테 맡겨진 경상남도 그 항구과장이라는 임무가 주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경상남도, 우리 부산도 경상남도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교육을 재건하는 일을 맡겨진 겁니다. 해방 후 시급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재개였다. 공립학교 일본인들이 떠난 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교장과 교감, 교사 태반을 보충해야 됐다. 그래서 교원을 확보 임명하고 교과를 지시하고 비용을 충당하는 일에 지원했다. 그리고 교사 양성을 위해서 한글 강습회, 그리고 국사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그걸 천막을 짓고 다 만들고 교사를 양성합니다. 임시교원 양성소를 설치하고 부산 사범학교를 설치해요. 지금의 교대입니다. 부산 교대. 부산 사범에서는 한반에 남녀공학을 우리나라 처음으로 시도하고 안에 방덕수 사모님도 영어교사로서 4~5년 봉직을 했고요. 일본인이 남기관 학교 건물을 정비하고 신사, 신단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일본이 남긴 그 외식 그 교육이 그 식민지 근성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뽑기 있는 데는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이분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해방이 됐을 때 기성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우리 민간에서 여기 지금 귀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만 민간에서 이제 대학을 만들겠다는 돈을 모았습니다. 밀립 대학 기성이라든지 부산상대 기성이라든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군정 당시 때 이걸 다 모아서 어떻게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나왔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윤인구가 맡으신 겁니다. 부산대학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돈 설립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돈이라고 해봤자 음식업 조합 쪽에서 나온 한 100만 원 정도의 돈, 그 다음에 김해의 진해 해군창고에서 6.1을 처분한 60만 원 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도 대학이라는 걸 생각도 할 수 없고 대학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교사도 없고 돈도 없고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인구 당시 항구과장은 경상남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적산과 재산이죠. 일본인 단체의 사무실을 처분해서 한 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큰 스님께서 오셨는데요. 부산대학교가 설립될 때 불교 쪽에서 설립 자금 중에 절반이 나왔습니다.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인데요. 그 최범술 스님께서 기부하신 땅이 그
그 근거가 되고 그것을 500만 원을 종원을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고 부산 저는 이번 제가 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모릅니다. 이 일을 맡아서 지금 뭐 정말 뭐 쓰러지시겠군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놀랐던 것이 당연히 제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대학은 국립대학이니까 당연히 국가로서부터 지금 지원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우리 돈이었습니다. 민간 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단지 인간 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 상당히 오랫동안 아주 해방이 됐을 때 국가가 4, 5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국립대학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 우리의 힘을 모아가지고 윤희구 총장이, 과장이 그 힘을 모아서 우리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밀립대학, 최초의 밀립대학이고 그것을 국립대학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또 최초의 국립대학입니다. 우리 인가를 받은 것이 1946년 5월 15일자로 이렇게 설립 이제 결재를 받았고요. 그 당시 인문학부와 수산학부가 개설이 됐습니다. 다른 대학을 비교를 뭐 해보면 연세대나 고려대나 이화여대에서는 그전에 전문대학이 전문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종합대학교 승격한 날이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서울대학교도 경성제대에서 나와서 46년 10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최초의 밀립대학이자 국립대학입니다. 시민이 힘을 합치고 국가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나라, 정말 찌그러지게 가난하고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나라에 우리 제자들, 인재들을 길러야 되겠다는 민의가 모였고 그것을 윤희구가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근학정신에는 부분이 아닌 전체, 분열이 아닌 통합, 폐쇄가 아닌 개방, 이기가 아닌 봉사, 독고가 아닌 조합, 불종이 아닌 불굴의 의지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총장도 없고 학장도 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군정청 문교부는 연세대 교수를 하던 그 메이커라는 서양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대학장에는 최태영 교수, 그다음 수산대학장에는 정문희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산대학, 인문대 학생들이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이커 총장이 견디다가 나 못하겠다 해서 그냥 손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인문대 학장 최태영 교수도 사임을 했습니다. 이럴 때 윤희구 당신이 맡아라. 네가 시작했으니 너가 맡아야 한다라고 해서 맡은 겁니다. 그냥 힘든 일을 맡은 겁니다. 총장이 됐다는 일이. 그래서 부산대 설립을 하고 학장서를 겸무를 하고 학무국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장은 이제 부산대학교 이렇게 막 이제 열심히 꾸려가는데 6.25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이제 전국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내려왔죠. 그래서 전쟁 중에도 학생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시연합대학을 했습니다. 이제 고려대 다른 대학 연합해서 그때 이제 부학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53년에 우리가 종합대학에서 11월 26일 날 초대 총장 취임을 하시고 취임사를 하셨고요. 그때 또다시 부산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이 총장 취임사가 뭐 대단한 문서입니다. 이것을 보니까는 이제 애국 충원의 정신을 강조를 하시고요. 우리나라 수호해야 된다. 우리가 육군 사관학교도 아닌데 지켜야 된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나라 문화를 새롭게 창건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대학인들의 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드디어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의 조국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봄을 지키자라고 했고요. 우리 부산이, 우리 경남이 호시탐탐 외적이 노리는 땅이었지만 우리가 충북에 늘 정신에 있고 그것을 지키는 교도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 이제 윤희구 총장님은 이제 본인이 그 어려웠던 식민지 시대 때 그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죠. 또 뭐 그래서 그렇지만 그 어떤 자신의 그 어떤 희망을 그 기독교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거쳐서 세계 최고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러나 이분이 부산대학을 만들 때 기독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파를 아우르고
그리고 유교, 불교를 다 어우르면서 그 정신을 초대 총장 취임사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화적 창조적 문화적 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고요. 그래서 저는 뭐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 정신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학은 학문하는 것이고 대학의 어떤 학문 정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이 대학 지도 제 명명덕이다. 명덕. 그래서 여기에 도의 교육을 도의 교육. 김유신 교수님께서 강조하셨고, 제가 프린스턴을 가보니까 학생들 키울 때 2학년 때까지는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듣고 교양 교육입니다. 한 과목을 읽으려면 교수들이 열강을 하고 학생들이 두꺼운 책들을 밤을 새워서 읽어내고, 그래서 3학년 때 자기 어떤 전공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부생들도 이제 도서관에서 캐럴을 이렇게 배정받아가지고 논문을 쓰고, 근데 도의교육, 지금의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들 열심히 가르치고 각 분야에서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마 인간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교수들이 지금 하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어땠습니까? 유린구 총장이 53년 우리 부산대학 종합대학에서 이렇게 우리 부산대가 열 때 정말 우리는 비참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이른다 국민소득이 67불이고 정말 끼니 좋다 해결하기 힘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럴 때 윤 총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프린스턴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모두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부산 대화제의 모습인데요. 뭐 저는 잘 여기 선배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무산역인지 여기에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있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위트컴 장군께서 부산에 그 이재민들 다 돕고 고아들 돕고 또 그 사모님도 해서 오히려 그 장군 자리가 나중에 위태롭고 뭐 전쟁 시켜놨더니 그 나라 사람들 불쌍한 사람 돕고나 있고 미국이 문책을 했는데 미 의회에서 나는 군인으로서 그 나라 국민을 돕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미국 하역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모두가 절망했고 천막에서 살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산에 나온 세계적인 사진작가 최민식 선생님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의 인생에서 그리고 이 절망적인 암흑 속에서 참된 인물을 살려내려면 하늘을 열어 광명을 저들의 가슴 속으로 던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장벽을 열어 신선한 공기 속에서 저들을 호흡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자에게 부과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새로운 문화를 모든 우리 한반도가 전 세계 문화를 흡수하고 융합시켜서 그러한 재창조하는 그런 대학이 되기를 바랬었고요. 그런 자유정신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됨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독수리탑 유명합니다. 그래서 웅비의 탑인데요. 저기에 보면은 이제 진리, 자유, 봉사라고 우리 근학 이념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도 이 진리에 대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우리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유린구 총장님의 교육 사상을 끝으로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천적인 교육 사상, 그리고 사회봉사적인 교육 사상, 민족주의적인 교육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봉사하셨죠. 그 삶 자체가 봉사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에든버러에서 학위를 마치려면 충분히 박사 다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마산 농업학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농민 교육자를 만드는 덴마크의 그룬트게 교육 사상을 영향을 받고 실천을 했고요. 그리고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으면서 어떻게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자기 배운 거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했고요. 윤희우 총장님을 제자들로 지금 다 연세가 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그분들께서 지금도 오셨습니다만은 그분들께서 윤 총장님을 기억할 때 가장 기억하는 것이 학생들을 만나는 게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고 하십니다. 교육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차디찬 돌덩어리에서 혈맥이 뛰는 생명을 제작해낸 것이다. 미켈란젤로가 돌덩어리를 보고 다비드 상을 만들어내고 김대성이 석굴암에 우리 석불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 위대한 학생들 마음에 들어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수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평생 봉사의 삶을 살았고요. 최초의 밀립대학, 2개의 국립대학교, 2개의 교회, 2개의 신학교를 설립한 우리나라에 해방이 됐을 때 우리 민족을 키우고 아이들을 키우고 제자들 키우는 그 기초를 본인이 다 닦아서 그냥 그 노동을 하신 겁니다. 아까 저기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까 윤유승 교수 말씀하셨는데 아버님 윤정원 님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조명하려면 할 게 많고요. 신출귀몰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인의 민족자본으로 국호은행, 민족은행을 만들고 한편으로 뒤로는 그 독립자본을 그렇게 하셨고요. 윤희우 총장님도 이렇게 각종 제목으로 고문도 당하셨고 그래서 8월 15일 노래를 많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계속 노래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죽음의 이제 8월 15일이라는 효원의 꿈이라는 노래를 좀 이따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데요. 우리 이제 음악학과 학생들이요. 근데 이제 8월 15일이라는 이제 노래도 지어졌습니다. 죽음의 쇠사슬 풀리고 자유의 종소리 울린 날, 3천만 가슴에 눈물이 샘솟고 삼천리 강산에 새봄이 오는 날, 아 동무여 그날을 잊으라. 우리의 생명을 약속한 그날을 8월 15일, 8월 15일. 어제 오신 분들은 다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이거를 어제 연극에서 하니까 아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이. 그래서 보통은 대학이라고 하면은 유니버시티 아카이브, 대학 기록관, 대학 기념관, 대학 도서관을 통해서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또 우리 학생들과 교수들이 항상 일상적으로 그 대학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윤희우 총장님은 평생 본인이 봉사하고 실천만 했지 사실은 책이든 기록을 별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 방덕수 여사님이 그 책을 좀 편집하셨고요. 그래서 그 남은 유품을 지금은 이제 인덕관에 윤희우의 인과 방덕수의 덕자리에서 인덕관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덕관의 그 골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행사입니다. 우리가 60몇 년 만에 위트컴 장군의 사모님, 우리 부산의 병원들도 다 짓고 우리 부산대학의 입계한 이 토지를 우리에게 기증했던 그분을 60몇 년 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가 윤희우 총장이 이렇게 설계했던 이제 이렇게 꿈꾸었던 그림 그렸던 김중욱 건축가의 작품입니다만은 그 당시 학생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어떤 세계적 인재가 되기를 바랬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윤희우 총장 때 그렇게 찢어지고 힘들고 모두가 가난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프린스턴 같은 그런 걸 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실현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형편이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여기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만 이분들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윤희우 총장 같은 그런 분이 되어서 우리가 부산대학을 시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대학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요. 김재호 교수님께서 윤인구와 캠퍼스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대 전자공학과의 김재호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앞에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대학이 그 새로운 비전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기초가 어떻게 어떤 기초에서 우리 대학의 그 비전들을 찾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윤인구 총장님처럼만 비전 가지면 우리 대학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부산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한국에서도 지금 뭐 중앙일보 평가가 뭐 18위, 17위, 18위 이래서 하는데 갑자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얘기하니까 돌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윤인구 총장님도 옛날에 돌았다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 유니고의 캠퍼스 비전에서 이 그림을 하나 언제 놨는데 이 그림이 윤인구 총장님께서 이 대학을 설계하실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 보면서요, 이게 인문관 건축학이 벌써 몇 년 전, 57년부터 건축했는데 이것은 적어도 56년 이전에 이 그림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 정권석 교수님께서, 전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유학재 교수님께서 이 그림을 옆에서 그릴 때 1953년, 4년 그 사이에 위트컴 장관에게 저에게 땅을 받았을 때 캠퍼스를 종모형으로 그리셨다고 종으로. 벌써 그때부터 내가 땅을 받은 땅이 생기면 나는 이런 대학을 지을 거야. 이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캠퍼스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넋두리처럼 한 말씀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런 넋두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면서 기쁨에 넘쳐서 한마디 말씀하신 얘기가 여기에서 진리의 종소리가 울리면 온 세상까지 울려 퍼질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1950년대 중반에 벌써 윤인구 총장님은 부산대학의 진리, 가르침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만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후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윤인구 총장님과 같은 마음을 50년 전에 60년 전에 꾸었는데 그래서 대학을 이만큼 발전시켰는데 우리는 못 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요, 윤인구 총장님 헌신 기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가장 밑바닥. 우리 위에서 보면 까마득해서 쳐다보이지도 않는 저 밑바닥에 그냥 거의 시층 건물에 저 풀리파리 한두 개 나와 있는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저 경제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을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이번에 의록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의 목표는 1000년이지만 윤인구 총장님 목표는 항상 1000년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10년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도 중요하다고 해서 꿈만 꾸지 아니하고 10년 단위로 최선을 다해서 하셨고 그래서 사셨기 때문에 모든 꿈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정문 정말 부끄럽습니다. 표본문화회관 사태, 전 총장님 실형 선고, 경함기부분 사건. 지금 부산대학의 지금 오늘 현주소입니다. 부산대학의 발전을 저는 저 혼자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윤인구 총장님 계시던 시기에 쫙 끝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50년 동안 까먹어가지고 지금 내려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난한 농업국가, 지하자원이라는 전혀 없는 가난한 농업국가, GDP 10% 이상을 원조에 의존하고 심각한 가난한
대외 의존도, 경작 가능한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 인플레율 세계 최고, 수출 3%, 그중 88%가 1차 가공입니다. 그리고 외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 나라가 원조 없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50년도 1년 국민소득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낮은 나라. 아까 사진 보셨죠? 그 나라가 전쟁이 터지고 또다시 대화재가 나서 이제 남아있던 부산마저 다 불이 탔습니다. 윤희구 총장님 총장 임명받으시고 취임하시면서 바로 다음날 불이 나버렸습니다. 기성회에서 돈을 많이 거두고 총장님께서 부산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는데, 부산 대화재가 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산 시민에게마저도 기대 언덕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완전히 제로 상태로 내려가신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그 천안 상황사에서 꿈을 꾸고 이루셨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옛날에 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대신동 천막가교사를 짓고 1952년 전쟁 중에 대신동에 백강당이라고 해서 지어서 저기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동 가교사, 성가의 교사 지어가지고 대학이 저랬습니다. 저런 집 몇 개 지어가지고 대학을 하면서. 근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희구 총장님은 항상 가슴속에 무엇이 있었는가면 프린스턴에서 생활했던 캠퍼스 Scenes of Campus Life, 이 책을 프린스턴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광활한 땅에 멋지게 들어선 나무와 숲과 이 멋지게 올라간 나무 속에 아름다운 석조점들, 그리고 이 공원과 골프장, 그리고 아름다운 채플에서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이 넓은 론 그라운드에서 학생들이 뛰어놀고 마음껏 즐기는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졸업식 공백입니다. 이 마음이 가슴 속에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그냥 판잣집 몇 개만 가지고 있는 대학이죠. 근데 윤희구 총장님 하신 스토리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윤희구 총장님 한 푼도 없을 때 꿈부터 꾸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꿈부터 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꿈부터 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맙시다. 총장님 종이를 내서 그렸습니다. 캠퍼스 배치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소리가 울리는 날 기대하면서 그렸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잘 모르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꿈꾸는 겁니다. 그렇게 꿈꾸는 겁니다. 꿈꾸는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꿈꾸지 않은 영혼은 죽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제 영혼 속에 꿈꾸는 그 윤희구 총장님의 영이 제 속에 탁 들어오니까 저도 꿈꾸게 되더라고요. 저도 살아났습니다. 이 꿈은 위트캄 장군을 만나면서 풀립니다. 이 캠퍼스 배치도가 없었으면 아마 윤희구 총장님 위트캄 장군 만나도 인사하고 헤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벽에 붙여놓고, 어제 연극에서도 나왔지만, 장군 내 꿈을 사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군 좀 도와주시오. 이랬으면 조금 멋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대장성, 판잣집 대학 총장,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 사람이 미군 장성, 미군 위트캄 사령관을 만나서 내 그림을 사시오. 위트캄 장군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때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가 사겠다고 악수를 청한 거 보면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위대한 만남에는요, 꿈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세상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돈 많이 벌고 뭐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돈만 모았지 비전도 없고 꿈이 없어요. 전부. 그 사람들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 건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 꿈을 사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부어서 그 꿈을 사는 겁니다. 윤인구 총장님 그렇게 비전을 꿈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대학교 이제 장전동 캠퍼스 기공식인 날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이 아름다운 금정 캠퍼스에 무지개 문이 들어서고 학생들이 그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판자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건물 배치의 철학을 보십시오. 정문에서 바라보면 대학 본관이 보이고 대학 극장이 보이고 도서관이 보여서 그 세 개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건물이 대학을 상징하는 건물로 설계하셨습니다.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공대는 두 번째 라인에 배치하고 실용 중인 학문들은 더 뒤에 배치해서 대학이 무엇인가를 정면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인문관의 비밀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문관 중에요, 우리 인문관에 대해서 우리 이동원 교수님께서 인문관에 대해서 국제신문에 적은 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동원 교수님이 시와 건축을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문관의 건축을, 인문관을 얘기하면서 정종현 씨의 어디서나 정신은 싹튼다고 하는 시를 인용하시면서 그 이동원 교수님이 인문관에 가면 정신이 싹트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시인의 감성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윤인구 총장님께서 인문관을 지으셨던 정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얘기하니까 이동원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대로 봤네요. 모르시면서 그냥 느낀 겁니다. 인문관에 가면 정신이 싹트는. 그래서요, 저는 몇 달을 기다려서 아침에 해가 동에 트자마자 인문관에 빛이 들어오는 날을 기다려서 제가 가서 새벽에 가서 어둠 속에 기다리다가 햇빛이 딱 올라올 때 찰칵하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렇게 난간에서도 정신이 싹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관은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시간마다 모든 계절마다 시간마다 수천의 말을 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동쪽에서 튼빛이 수평선으로 쫙 들어와서 모든 건물의 내부를 하얀 건물을 비추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인문관 왜 지으셨습니까? 하늘의 광명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950년대에 전부 다 굶어 죽는다고 한 끼 걱정할 때 왜 지었습니까? 돈이 많아서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지은 것이 아니고 꿈을 꾸었기 때문에 지은 겁니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완성된 겁니다. 1층 바닥서부터 햇빛이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1층 바닥도 제일 밑바닥까지 유리창으로 설계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학생들, 우리 교수들이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 광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존재가 변화하는가. 아까 김유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존재가 변화하는 대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문관의 로비의 설계 정신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보니까요, 인문관에 하늘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 이거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가면 아무것도 안 비치는데 어느 날 가면 이렇게 하늘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이 구름이 흘러가는 곳 가면요, 뿅 갑니다, 여러분. 태풍 부는 날, 태풍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인문관으로 다 모입시다. 그거 구경합시다. 인문관 옆에 필로티 공간 70m를 비워놓으셨습니다. 그 70m를 비워놓은 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976년도에 이거 다 막아서 교실로 썼거든요. 교실이 부족하다고. 다 막았는데 왜
그렇게 1970년 되면 우리나라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데 그때는 교실로 쓰고 1950년대는 왜 다 비워서 다 바람만 통하는 이 공간으로 만들었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뭔지, 이 의미가 뭔지를 자꾸 따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학생들에게 자유의 정신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교실 70m 스페이스를 전부 다 헐어가지고 금정산의 바람이 이 건물에 막히지 않고 흘러다녀야 된다. 저는 윤민구 총장님의 설계의 정신이 정말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들은 독일에 누구 뭐 이런 외국에 언급을 하셨는데 저보고 사람들이 윤민구에 미쳤다고 그러는데 좀 미쳤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독일의 어느 누구하고 비교할 바가 없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우상화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산대학이 윤민구 정신을 이어받아서 부산대학이 새롭게 변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지 않느냐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문관 설계하실 때요. 건물이 왜소해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뒤에 금정산을 딱 보고 인문관 딱 높이를 생각해보고 아 저 정도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산 중에 하나인 금정산과 사람이 지은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높여서 이게 위세에 눌리지 않고 아름답게 들어차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높이를 건물 한 층의 높이를 거의 2배로 높이셨어요. 돈이 없는데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도 그 생각을 왜 합니까? 자유의 정신입니다. 총장님 가지고 계시던 자유의 정신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총장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자유는 만사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조건에서 안 되고 뭐 때문에 모자라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사람들 설득하기 힘들고 뭐 안 돼 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현재 모습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보면 NC백화점 보이고 제도관 보이고 기계관 보이고 건설관 보이고 인문관이 조금 보이는데 뒤에 산학협동은 탁 올라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풍경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 정신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가 이렇다. 우리의 정신상태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 찾았는데 1959년에 인문관이 완성되어 갈 즈음에 2만 그루를 식수하셨습니다. 그때 완전히 이 근처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을 때 2만 그루를 진주 쪽에 모든 농가대학에 있는 나무를 다 사와가지고 전부 다 식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부산대학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건물들은 1959년 그 가난할 때 2만 그루의 식수를 한 윤민구 총장님이 없지.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그 나무들 다 파내가지고 캠퍼스를 망가뜨린 장본인들도 다 우리입니다. 그때 반대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책임을 지는 것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인문관 건설 비율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에 57년에 윤민구 총장님께서 인문관을 지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윤민구 총장님과 레벨이 비슷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냐 계산해 보니까 2조가 나옵니다. 2조 63빌딩입니다. 대학교 안에 63빌딩 지은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4분의 1을 광명이 들어가는 빛이 들어가는 로비 70m 그 다음에 층고 높이를 2배로 하면서 건축비의 4분의 1을 썼는데 그러면 5천억입니다. 5천억을 오늘날 누가 건물 지으면서 5천억 그거 애들 호연지기 키우게 빛 들어가게 설계하고 바람 통하고 건물 좀 높여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분이 윤민구 총장님이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금값이 다 계산했습니다. 윤민구 총장님의 캠퍼스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을 다 설명을 못하겠고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꿈이 먼저였고 정신이 먼저였습니다. 대학 정신, 진리, 자유.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떻게 나타낼까? 그래서 종 모양, 인문관은 종의 추가 지나가는 궤적을 했고 필로티 공간으로 띄워서 자유를 생각했고
금정산에 금샘 저수지 그 종모양의 제일 꼭대기에 저수지를 두었고 무지경은 활, 대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표상입니다. 자유의 표상, 진리의 표상, 학생들을 표상하는 이 표상 전략들을 항상 3년, 5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하시고 프리디자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배색 원칙, 건물 배치의 원칙, 흰색 건물을 하고 석조전을 하고 형상화의 원칙들을 다 따져서 계속해서 설계합니다. 그때 조화를 생각하십니다. 금정산과 인문과 무지개, 숲,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담길 수 있는지를 항상 꿈꾸시면서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김중업 선생에게 디자인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냥 건축가한테 맡기면요 총장님의 건학 정신이 그대로 담긴 건물이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 깊은 시간 동안에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짧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부산대학교 캠퍼스 디자인하는데 지금 이대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의 교수들 전체가 대타협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면 이 국립대학교 시스템 자체가 항상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2050년까지 우리 회복하자. 30년 좀 부족해서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 한 40년 동안 목표를 잡고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캠퍼스를 이 자리에 금정산 옆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건물 지을 때마다 인문관은 옛날에 57년에 지으면서 문화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후에 지은 거는 전부 다 헐어야 되는 건물로 지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앞으로 모든 짓는 건물을 문화유산급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그냥 외장재 좋은 거 쓸 필요 없습니다. 흰색에 페인트만 잘 칠해도 정신이 들어가 있으면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50년을 이끌어갈 캠퍼스 디자인의 철학과 방법과 조직 구조를 도출하고 단계적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룰을 만들어서 정교원의 합의 후에 총장실로 들어가서 보관해 놓읍시다. 그래서 어느 총장이 오더라도 이 룰을 바꿀 수 없는 대타협을 해서 이것들을 남겨놓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년 퇴임하고 나더라도 저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보다 얼마 안 남았던 분도 계시지만 제가 나가고 한 90대에서 지팡이 짚고 여기 오면 세계 최고 아름다운 캠퍼스가 되어 있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캠퍼스에 적정한 학생의 규모가 있는데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도 여러 개 있는데 밀양가나 양산가나 안 갑니다. 이런 것들을 학과의 이기주의 안에서 얘기하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답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거 좀 놔두고 어떠해야 된다. 대학이 가장 아름다운 건 어때야 되는데 대타입 하나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학계로 이제 들어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좀 더 넘어가서요. 단계적 개발 전략은 책을 읽어보십시오. 요거 제가 꿈꾸는 것은 캠퍼스 중앙에 한 10만 평의 공원을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중앙에 인문관과 저기 박물관 그 정도 놔두고 다 공원을 만들어서 새소리가 학생들 탁 들어가는데 새소리밖에 안 나는 물소리와 새소리가 나는 캠퍼스로 만들고 건물 높은 것들을 밖으로 쫙 배치시켜서 바깥에 아파트를 지금 가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은 것들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구조 이거 현재 조직 구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캠퍼스 그랜드 디자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 캠퍼스 그랜드 디자인 위원회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기 우리 자업 봉사하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계속해서 꿈꿔야 됩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캠퍼스에 우리가 그랜드 디자인을 한번 만들었으면 이것을 고치려고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단과대학 교수의 그랜드 디자인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과대학교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캠퍼스 디자인의 가이드라인과 멀티 캠퍼스에 대한 합의 캠퍼스 그랜드 디자인 위원회 선정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건축 규정들도 만들어 가야 되고요. 전문 조경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한 1년, 2년 안에 우리가 합의를 해요. 건축 프로세스는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꿈꾸십시오. 단과대학부터 각자가 각자의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꿈꾸십시오. 그래서 단과대학이 사전 설계를 합니다. 이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유니구 총장 돈 없어도 설계 다 하셨습니다. 단과대학에서 자기의 단과대학의 이념들을 부산대학의 이념과 맞추어서 그 이념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마음껏 꿈꾸면서 하다가 좋은 디자인이 나오면 그랜드 디자인위원회를 넘기십시오. 그럼 그랜드 디자인위원회에서 그것들을 학교 전체 이념과 조화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보거든. 지금은요, 건축 프로세스가 너무 바쁩니다. 돈 나오면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우리 전부 캠퍼스 다 망가뜨립니다. 이런 과정을 그랜드 디자인하고 위원회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얘기하다가 좋은 안들이 나오면 그때 가장 좋은 안이 나왔을 때 공청회를 거쳐서 건축 가능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정부에서 돈 나오는 것을 어느 디자인에 배치할 것이냐 요것만 공부하고 실행 쪽에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디자인 들어가 실시 설계 들어가고 상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것 없이 5년 10년 꿈꾼 거 없이 돈 나와서 짓고 하다가 부산대학 캠퍼스 다운로딩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산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모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정부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축회사에서 와서 디자인해 주는 걸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웅지를 키우고 세계적인 인물로 자라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 학생에게는 일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그 학생의 일생, 우리 부산대학에 들어오는 또는 국립대학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의 일생에 중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이 시대를 살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부끄러운 역사의 인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경과 건축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설계하는 대학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윤 총장님이 꿈꾸셨던 가장 최고의 문화인데 그때는 그렇게 꿈꾸는 분이 우리 대학에서 단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독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독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가졌고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온 평생을 다 바쳐서 반대가 있지만 그것들을 누가 끝까지 했습니까? 우리 캠퍼스 비전요, 제가 문화유산급 상계한다니까 다 우습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계산해보니까 우리 부산대학 세계 최고로 바꾸려면 3조 있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3조. 유니구 총장님 하셨던 대로 하는 겁니다. 3조 어떻게 하냐? 1년에 한 300억씩 정부에서 돈 내려온다고 치면 요거 건물 지을 때마다 문화유산급으로 지으면 40년 동안 1조 2천억 내려옵니다. 벌써 상당히 땄댔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빌 게이츠 같은 애들을 우리 40년 동안 몇 명 못 길러낸다면요 우리 대학 존재 이유 없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을 가장 최고의 인물들로 그 위대한 꿈을 꾸는 인물들로 길러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학교에 몇 조씩 기증하는 애들이 줄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시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화살과 노래. 나는 하늘로 화살을 날렸다. 그러나 어딘가에 떨어졌지만 내 눈은 그것을 따라갈 수 없었다. 나는 하늘로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어딘가에 떨어졌지만 누가 예리하고 강한 눈이 있어 나르는 노래를 따르게 된다. 세월이 오래 지난 후 나는 참나무에 박혀있는 나의 화살을 찾았다. 그리고 내 친구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의 노래도
총장님 이 시를 읊으시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슴 속에 내 노래가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교육은 한평생 못 바쳐도 좋은 것이다. 어디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화살과 노래를 평생을 끝없이 화살을 쏘고 노래를 날리셨던 윤인구 총장님의 마음이 우리 학생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한평생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건설 현장에서 음악에서 6개월 이상 주무셨습니다. 댁에 안 가셨습니다. 대학 총장이 여기에 있는 이 음악에서 사시면서 그 음악 속에서 캠퍼스의 꿈을 앞으로 이루어질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갈 수많은 인물들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캠퍼스를 가꾸셨습니다. 돌밖에 없는 이 산에서 왜 학생들을 왜 밖에 나가지 못 집에도 안 가셨느냐? 저는 가실 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가진 인생의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집에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학생들에게 최고의 캠퍼스를 물려주십시오. 우리 이제 2만 불 시대입니다. 지금 하버드가 제일 좋다고 하지만 저는 하버드를 망했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돈밖에 모르는 아이들끼리이기 때문에. 부산대학이 윤인구 총장님의 초대 건학 정신과 건학 이념 그리고 완전한 무에서 찬란하게 꽃피운 그 정신은 윤인구 총장님의 그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우리 교수 학생들이 이어받는 풍토 속에서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운다면 세계 최고의 캠퍼스는 최고의 대학은 부산대학이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너무나 좋은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2부 순서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